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감리가 정말 오래 진행이 되었죠. 4년이나 걸렸습니다. 보통 뭐 한 2년 정도면 끝이 난다라고 하는데 곱하기 2가 걸렸죠. 곱하기 2.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자, 이 금감원이 이렇게까지 오래 질질 끄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제도적인 이 규제 장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재산상의 이런 손실,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문제죠. 결과적으로는 과징금 뭐 130억 정도로 끝이 나 버렸는데 겨우 그 정도 수준을 지금 조치를 하기 위해서 4년이나 길게 끌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금감원이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뒷배경은 없었는지 너무나도 지금 궁금합니다. 정말로 이 공매도 1위인 셀트리온, 각종 언론에서도 셀트리온을 공격을 많이 하죠. 결국은 이 언론도 마찬가지로 돈을 주면은 거기 입맛에 맞게 또 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공매도들은 이 주가를 좌지우지해서 주가를 떨어뜨려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 손실을 크게 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냥 뭐 이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상당한 의혹이 드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가짜 뉴스들도 서슴없이 뿌려버리죠. 얼마 전에 경향신문 상황을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검찰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검찰로 지금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뿌려대면서 주가를 12%나 급락시키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5%까지 끌어내린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정말로 지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이죠. 자, 셀트리온 감리 왜 4년이나 걸렸을까 보시면 회계 기준으로 위반으로 회계 기준 처리 위반으로 지금 130억 정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고의분식 회계는 아니다. 중과실로 종결이 되었는데 투자자들은 고의적인 분식 회계가 아닌데도 금융당국 조사가 이 4년이나 걸렸죠. 이거는 당연히 분노해야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 상승을 틀어막기 위해서 4년이나 이런 재료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짜까지 다 와서 끝자락에서 마무리를 지었죠. 만약에 이게 3월달, 올해 3월달에 부과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거 뭐 5년도 좋고 6년도 좋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금융도 조사 4년이나 걸렸는데 왜 하필 4년이냐 이런 겁니다. 2년이면 될 거를.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이제 이번 3월 달이 지나버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바지 와서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투자자의 몫으로 왔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죠. 이거는 2년 걸리는 게 어떻게 2배나 뛰었을까? 4년이나 걸쳐. 그 이유는 삼바 사건 이후에 금융당국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죠. 이 핑계입니다. 핑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걸리던 거를 4년까지 끌고 간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삼바 분식회계 사건 이후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방어권이 크게 강화가 되었다. 피보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과정에 변호사 입회가 허용이 됐고 조서 열람, 조치 내용 등을 상세히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절차가 바뀌어서 2년이 더 걸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하면은 이런 방어권 보장이 되어서 이거 다 하려면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도 좋고 6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기간이 최소 수개월 이상 늘어나 있다. 자, 수개월 정도 이 정도라면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영권 방어권 보장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2년짜리가 4년이나 늘어난 게 어떻게 수개월이 늘어난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안 되죠. 강제 조사를 할 수 없는 금감원의 권한은 그대로인 반면에 피험자 방어권은 강화가 됐고 분식회계 고의 입증하는 일은 더 어렵게 됐다. 어렵게 되었으면 지가 입증을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변화는 금융위원회가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면서 고의성에 대한 한층 높은 수준의 입증 책임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고의성 입증에 위해서 스트라이크 존이 더 좁아진 셈이다. 지금 잘못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너 고의로 했어. 쉽게 그렇게 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법이 잘못된 거죠. 회사 하나를 날리는 거는 금융위가 나한테 잘못 보이면 또는 공매도들이 나한테 의뢰를 하면은 이 회사 하나 날리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금감원이 2020년 셀트리온 감리를 종결을 하려다가 라고 하고 있죠. 2020년도에 종결을 했어야 됩니다. 이거 했어야 되는데 고의성 입증을 위해서 다시 조사를 재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020년도에 감리 종결하려다가 다시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입증 못했죠. 고의성 입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죠. 뭉개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뭉개고 있다가 결국 이제 막바지에 와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벌금도 부과를 못하는구나. 자, 그렇게 된 상황이죠. 자,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바 사건을 겪어본 금감원의 일부 임직원은 셀트리온 고의성 입증 정도가 삼바 수준에 못 미친다며 입증 부족을 지적했다. 지금 입증을 할 만한 그런 잘못을 안 했다는 거죠. 금융당국이 제한된 조사권을 갖고 분식회계 고의성을 입증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이 금융당국의 권한이 아주 크게 늘어나면서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얘들이 그냥 대강 뭐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얘는 이 고의성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이제 허용이 된다 그러면 회사 몇 개 날리는 거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닙니다. 공매도 세력하고 짜고 야, 저거 좀 날려줘. 그럼 내 엄청 돈을 많이 벌거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내부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른바 땡땡이 맨 땅에 머리 박기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에 가깝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의지가 있으면, 확실한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하면 되죠. 자료를 갖다가 다 받아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 지금 이 발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셀트리온 사건은 오랜 감리 기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었다. 뭐 내부 제보할 게 없으니까 없었겠죠. 사법 절차에 버금가는 엄격한 잣대를 행정 조치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는데 이 누가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매도들이 지적하는 거겠죠. 지금 이 사법 절차에 버금가는 엄격한 잣대를 행정 조치에 적용을 해야죠. 이거는 당연히. 이게 고의로 하지 않았는데 너 고의로 한 거야 라고 대강 지금 명백하지도 않은 그런 자료 가지고 너 고의성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상상 폐지야 이놈아. 이거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겠죠. 금융당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금융당국도 변해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지만 조사권의 한계로 입증이 어렵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조사권 강화, 감리 기법 개발 등 자구설 의혹을 밝히겠다는 정의감만으로 모두 말도 안 되는 거죠. 의혹을 밝히겠다는 정의감한테 소리하고 있죠. 진짜로 이게 정의감이 있어서 한 거냐?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만 했다면 중간에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이런 이 내용도 슬쩍 언론에 뿌리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게 금융당국인데 이게 무슨 정의감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자,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런 부분 보면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지금 기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셀트리온이 아주 큰 이런 피해를 봤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감원 부분 얘들도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죠. 역으로 그렇게 생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지금 셀트리온을 공격을 하는 주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셀트리온 우리나라 바이오의 거의 미래죠. 셀트리온 없이 우리나라 바이오의 미래를 논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바이오의 미래는 그냥 셀트리온이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죠. 지금 기술력으로 보면은 뭐 삼바 안 됩니다. 삼바 이런 거 가지고 삼바는 지금 이 CMO죠. CMO 돈으로 공장 많이 세워서 오면은 우리가 생산해 줄게. 여기를 갖다가 부각시켜서 지금 저렇게 주가를 높게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오시밀러가 무슨 뭐 사양 산업이었잖아요. 앞으로 뭐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바이오도 그대로 그 잣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좀 불리하다 싶으면 CMO 쪽으로 살짝 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좀 뜬다 싶으면 바이오시밀러 우리도 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금 기술력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죠. 창조를 한 셀트리온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바이오의 미래에 상당한 희망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이 금융당국 이 부분과 그리고 연기금 거기다가 공매도 이게 과연 연결이 조금이라도 안 돼 있을까 이런 의혹이 안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일단 이 공매도 제도 자체가 아주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한이 100년 동안에도 공매를 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일단 이것도 공매도하고 연관이 되는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뀔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주가 흐름은 계속 지금 뭐 6%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이고 결국 제자리 제가 7차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